오늘은 테슬라 차를 구매하고 싶은 고객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어떤 모델을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모델을 정하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게 모델 Y고, 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모델 3인데, 다른 것들은 너무 비싸니까 그 두 종류의 모델이 가장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거 두 개를 사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그냥 혼자 알아보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아니, 혼자 알아본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대충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게 네. 내연기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전시장도 있고 영업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있는데 테슬라는 온라인으로 문의하고 판매하고 이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전혀 뭐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지만 뭐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신지 예전에 뭐 내연기관 브랜드에서 수입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이제 과거에 또 고객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온라인에서 그렇게 구매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수월하게 돼 있나요? 를 모르신다면 그쵸. 네, 그거부터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죠. 네. 가끔가다 이제 그러니까 SNS에 보면은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맞습니다. 네, 무슨 뭐 렌트를 뭐 얼마에 한 달에 얼마에 해주겠다, 뭐 아니면 리스도 가능하다 하는데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그건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개념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기도 하지만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시작이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다 온라인으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고객분이 직접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찾아가지고 계약하게 돼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근데 이제 한국 시장 특성상 개인이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장기 렌탈로 구입을 하겠다. 나는 그냥 할부로 나눠서 내겠다. 나는 사업자가 있고 운용 리스, 뭐 금융 리스 이런 리스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고객들이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 테슬라 브랜드가 하나 추가된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직접 고객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잘 보고 선택해서 고르시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고 네. 굳이 표현하자면 개인 고객이 아니라 금융사에 여러 대를 구매하는 고객이 전문적으로 법인 고객 또는 플리세일즈라고 부르는데 내연기관에서도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뭐 100대, 1000대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 브랜드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계약 전에 상담을 하고 대수나 옵션을 정해서 하는 거래가 있어요. 그렇게 금융사가 여러 대 구입한 렌트나 리스의 차량을 개인이 계약하게 되는 과정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광고를 보신 건 그 두 번째의 경우다. 그런데 이제 내연기관은 세 번째가 또 있죠. 아주 흔한 경우가 전시장에 가서 전시장에 가서 내가 벤츠를 사고 싶다. 그럼 벤츠 전시장에 내가 사는 지역이 뭐 강남이다. 여기처럼 뭐 시내다. 가까운 뭐 용산에 있는 한남동에 가서 그쵸. 상담을 하고 시승도 해보고 타시는 경우도 있고 굳이 표현하자면 테슬라도 그런 전시장의 역할은 아니지만 차량을 안내하는 직원들이 차를 전시하고 또 예약하고 현장에서도 가능하면 타볼 수 있는 그런 형태도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그런 경험을 해보시고 하고 온라인에 들어가야 된다. 방금 전에 얘기해드린 1, 2번으로 코스를 가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를 사람들이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전기차를 처음 타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주행감이라든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매장에 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매장에 가는 것도 두 가지인데요. 전화를 해서 나는 어떤 모델을 타고 싶다. 왜 그러냐면 고객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 나 결정했어. 일단 알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에서 다 봤으니까 나 테슬라 모델 Y RWD 지금 4,990만 원에 판매하는 차를 살 거야. 타봐야겠다. 근데 딱 갔는데 그 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나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나 며칠 날 이거 탈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가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하남에 있는 스타필드나 고양에 있는 스타필드나 강남 쪽에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이트에 가서 바로 가서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어떤 그 조건이 맞아야 되죠. 누가 다른 고객이 타고 가실 수도 있고 갔는데 사정상 그 모델은 없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예약을 하시면 시간까지 다 맞춰가지고 하시는 게 잘 돼 있으니까 갑자기 가서 타시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만 이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지금 차멘토에서
뭐 차량이 뭐 한두 대 테스트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되게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면 네. 저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법인회사 자동차 관련된 이 테슬라를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도 했고 앞으로도 이제 수정 보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제휴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휴회사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고 수리를 하려면 기간이 걸리니까 내가 비용을 지불하든 아니면 상대방 과실에 있는 사고건이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주든 렌터카를 이제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렌터카 회사에 기존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신형, 구형, 뭐 모델마다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중요하고 타보는 게 중요해서 소정의 비용을 내더라도 난 편안하게 그렇게 타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조인해서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 진짜 사고가 나서 사고 수리를 하는 기간에 나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연기관이든 다른 브랜드 전기차든 난 테슬라의 모델 Y 신형 모델 주니퍼 뭐 RWD를 시승해 보고 싶다.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고객님도 이용 가능하시지만 다른 시청자분들도 다 이용이 가능하시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럼 개인적으로 네. 온라인 사이트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서 모델을 고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이트를 제가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네. 되게 직관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모델을 고를 수 있고 옵션도 직관적으로 맞습니다. 내가 고르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이 나오고 하는데 네. 그럼 그거를 예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로직을 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일부러 제가 이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신 모델 Y 주니퍼 네. 이렇게 보시면 400km 주행 거리가 가능하고 최고 속도는 201km, 100km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5.9초. 대략의 스펙이 나와 있고 이 모델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지금 주문하기라는 이 토글이 있어요. 딱 누르면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인도 예상 시기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옵션을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면 옵션이라는 게 특별한가 보다는 차체 외부에서 보이는 컬러 지금 기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식 표현으로 회색, 진한 회색이고 바퀴의 사이즈라든지 실내 시트에 선택을 하시지 않으면 4,999만 원이에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주문 대금은 환불이 가능하고 500만 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돼 있으시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신용카드사에 무이자 혜택도 다 받으실 수 있고 제일 궁금하신 게 나 이거 테슬라 사려고 일단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계약까지 했는데 그런 테슬라를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갖고 타봤더니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거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타보시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이거를 딱 눌러서 결제를 하고 나면 공통적으로 이제 귀엽게 생긴 고슴도치 그 아이콘이 나오면서 내가 계약한 계약 번호가 거기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걸 뭐 메모해 놓고 그러시지 않아도 되고 휴대폰으로 하셨을 때에는 캡처해서 가지고 계시면 되고 기재하는 내용 중에 나의 메일 계정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메일로 계약된 내용과 향후에 이제 배정이 돼서 언제 출고 가능하다, 오시는 장소는 어디다, 이런 안내사항을 다 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꼭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데 마침 배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배정됐으니까 내가 차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뭐 어디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서울 시내 수도권에서 광명에 있는 이케아, 뭐 우리가 느끼기엔 주차장에서 출고장을 만들어 놓고 인도를 하는데 나 그날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친절하게 안내가 오는 메일 중에 출근 날 내가 올 거냐 아니면 대리인이 와서 수령할 거냐 요 항목도 입력하는 게 있어요. 그럼 대리인의 정보, 전화번호, 이름 요걸 또 남기시면 대리인이 가서도 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페이먼트가 카드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기 전에 그러면 이거 회원가입을 하든가 뭐. 맞습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모바일이나 PC에서 검색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계약 상황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계정은 최초 가입을 하고 그 계정이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타던 주니퍼를 한 3년 동안 잘 이용을 하고 매각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새로운 차를 사고 거기에 내가 로그인을 하면 새로운 차량에 내가 쓰던 계정이 그대로 들어가고 모든 정보가 그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막 뭘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럼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궁금하실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내가 배정을 받게 되면 현금으로 살 거냐, 아니면 SNS에서 광고 보신 어떤 뭐 장기 렌트를 할 거냐, 할부를 할 거냐, 리스를 할 거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리스로 하게 되면 리스 협력회사가 표시가 돼 있고, 할부로 하게 되면 공식적인 제휴되어 있는 회사들이 나와요. 근데 꼭 이 회사들이랑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법인이고 법인에서 거래하고 있는 오래된 금융사, 나한테 좀 더 조건을 좁게 할 그런 금융사가 기존에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금융사들은 다 테슬라를 취급해서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용 정보와 법인 정보와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거래처가 있다, 그럼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있는 이 특정 금융사를 이용하셔도 되고, 세 번째에는 오히려 어플리케이션을 받던 회사들한테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분들도 자기네가 이제 룸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차를 세일즈 할 수 있고, 고객이 새롭게 자기가 계약한 차를 금융 서비스를 넣어서 그렇게 합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당연히 고객분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저렴한 조건이 좋은 것을 선택하실 권리는 있으시니까 그렇게 또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단계가 아까 그 모델 계약금. Y의 경우 네. 500만 원이라는 계약금을 내놓고 네. 이 단계는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차가 배정이 돼서, 배정이 된 다음에. 배정이 안 되면 받지도 못하는 그쵸. 상태에서 네. 승인을 받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요. 금융법이나 이런 법의 테두리에서도 네. 고객이 이제 신용 정보를 동의하시고 이게 출고가 되는 날짜 한 달 이내, 네. 뭐 짧으면 일주일, 뭐 금융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차가 나가기 직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이 배정을 받았어요. 네. 받고 나서 금융 서비스를 좀 혜택을 좀 받고 싶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네. 예를 들어서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좀 연결 좀 해달라 부탁을 네. 드리겠다. 그러면 그것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어떤 특정 유튜버 분이 기자 출신으로 많이 활동을 하셔서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유튜버 분들이 제휴 서비스나 제휴 비즈니스로 이런 플랫폼을 자사가 만들거나 제휴사가 만들어서 조인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는 것도 연결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떤 이제 테슬라에 연결된 금융사인데 다이렉트 오토 카드 할부도 되고 카드 일시불도 된다. 이건 뭐냐? 이 금융사가 하는 프로모션이지만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해드리겠다. 아니면 오토 캐시, 카드로 결제하신 부분을 현금처럼 돌려드려서 할인을 적용해드리겠다. 이런 게 브랜드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 기준은 나는 괜찮아. 난 나눠내는 것만 하면 돼. 나는 좀 많이 나눠내고 싶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어. 이런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난 괜찮아. 그냥 현금으로 할 건데, 이런 또 프로모션이 있네. 그럼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는 거죠, 결국은. 이런 게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계속 바뀌어요, 시기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고 새로운 금융사가 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연결해서 안내하는 것도 같이 해드리죠. 만약에 편안하게 그러니까 하시죠.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지금 저기 그 관계된 관계사들도 있고요, 테슬라랑. 그다음에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아시는 자. 다른 금융사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SNS에서 광고 많이 하는 그런 있고. 새로운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한데 네.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괜찮을까요? 사실은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득이 될 게 가장 최대로 이득이 될 게 뭐냐. 어떤 광고에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의견으로 일부 노출이 되긴 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초등학생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금융사에서 견적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승인 심사를 안 받아도 그 모델의 가격,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 살 거니까 견적서를 주세요 라고 그러면 다 친절하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 오는 견적서를 딱 봤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 되게 혼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가장 거기서 많이 이제 방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자인데, 이자를 단순 계산하면 명확하지만 이 차량이라는 게 4, 5천만 원의 큰 가격이고 기간이 있고 앞에 내가 선수금
또는 뭐 선납금이란 표현이 될 수 있고 보증금 이런 게 있고 되게 그 다음부터 계속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잔존 가치가 있고 잔존 가치를 50으로 할 건지 55%로 할 건지 선납금을 이거를 내가 낸 금액만큼을 제외시키면서 이 프로그램을 할 건지 제외시키지 않고 할 건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건지 뭐 이런 복잡한 얘기들이 막 들어가게 되면 금액이 거기서 막 차이가 생기면서 마치 이거 30만 원이면 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회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앞뒤에 내는 돈이 더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 때문에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면 무이자 조건으로 해서 차량 가격이 4,990만 원이면 나 5년 할 거다. 전체 할부를 할 거다. 전체 리스를 할 거다. 그러면 나누기 60개월을 하시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순수한 원금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원금에 대한 숫자를 한번 이렇게 딱 보세요. 그걸 보고 이거보다 너무 높다. 그럼 당연히 이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거보다 너무 낮다. 그러면 이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낮지라고 의문점을 하나 갖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비교하는 그렇게 게 비교하면 제일 빠르고 간단하겠네. 그것도 좀 모르겠다 그러면 그 견적서 받으신 내용에 월 납입금을 곱하기 개월수만큼 개월수. 하시고 내가 처음에 돈을 안 냈다 보증금이든 선납금이든 뭐 선수금이든 안 냈다 그러면 안 낸 금액은 차를 나중에 반납할 건지 아니면 내가 명의 이전해서 소유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그때 안 낸 대금을 마지막에 내게끔 돼 있거든요. 반납을 해도 돈을 내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반납을 할 때에는 차의 잔존 가치랑 그게 같게 돼 있어서 안 내고 받을 수도 있고 처음에 냈으면 내가 돈을 반납했으면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을 처음부터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하실 게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라고 물어봐 봤자 그 이자율이 그런 선수금과 나중에 잔존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심플하게 내가 이거 반납하면 얼마 내면 되는 조건이냐 이건 그 얼마 내는 거를 매월 내는 금액이랑 더하고 내가 냈던 차의 가상으로 설정된 그 중고차 가치를 빼게 되면 대략의 내가 그 손실인지 득이 되는지 나오거든요. 더 쉽게 설명하면 차를 팔았을 때 가치가 높이 형성되어 있는 차량은 금융사가 그렇게 해서 반납을 받게 되면 고객이 받아야 될 차를 팔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대금을 금융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다. 내 차가 사고도 없고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 고장도 없다. 그러면 차를 팔았을 때 시세보다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명의를 내가 이전해서 이전비를 치르고 그 차액을 내가 회수할 수 있는 건데 사고도 있고 뭐 고장난 것도 있고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이거 팔아봤자 내가 오히려 설정해놓은 그 잔존 가치보다 차익이 생기니까 더 내고 반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파는 것보다는 반납하고 처리를 하는 게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1년에 그런 처리를 수천 건에서 10,000건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고객님은 차를 100대, 200대씩 평생 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는 이 횟수적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데이터가 고객님한테 적용했을 때 유리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를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해보고 또 다양한 제휴사와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할부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간단하게 하자면은 60개월, 뭐 60개월이면 뭐 24개월, 36개월, 뭐 48개월 나눈 거가 직관적으로 그냥 나눠 보면 순수 원금. 거기에 이제 차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이자 부분이고 고객이 내야 되는 비용이다. 맞습니다. 네, 그건데 그러면 그건 할부 얘기였고 네. 지금 많이들 광고가 나오는 게 렌트잖아요, 사실. 네. 뭐 리스는 요즘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렌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렌트하고 할부도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네요. 렌트 맞습니다. 견적서 견적서를 달라 그래서 그러면 할부 견적서를 받고 그 두 개를 얘도 곱하기 얼마 해본 거에서 그럼 내가 이게 이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다가 또 그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세금하고 보험료 할부 같은 맞습니다. 경우는 이제 많은 금융사에서 방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이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선택을 하게끔 권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도 그냥 제가 정의를 딱 내려드릴게요. 돈을 가장 많이 내는 거, 뭐 이자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이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숫자적으로 렌트예요. 왜 그러냐? 이 차량의 명의가 렌트사고 렌트사에서 등록세, 취득세, 부대비용, 보험비용 이거를 다 더해서
결제를 먼저 하고 차량도 구매를 하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그걸 나눈 비용과 거기에 이자랑 그들의 마진이 포함돼서 받기 때문에 렌트의 총액이 제일 큽니다. 숫자적으로는. 그 다음이 할부, 그 다음이 리스인데 여기는 별로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 그래서 렌트로 하면 당연히 월 렌트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냥 단순히 아까처럼 무이자로 나누기 60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매년 나가는 뭐 자동차세, 그 다음에 매월, 매년 나가는 또 보험료, 그 다음에 등록세, 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심플하게 렌트로 하시는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잖아요. 난 개인이라서 사업자도 없고 급여소득자다. 아니 나 프리랜서다. 그럼 굳이 렌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들이 경비 처리를 하려면 렌트나 4명이가 아닌 리스로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현금으로 법인 자산으로 구입하시고 개인 자산으로 사업자가 있어도 구입하시면 이제 구입된 자금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감가해서 나가거든요. 그것도 이제 재산이 감가되는 과정을 통해서 경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단 현금으로 일시에 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눠내시는 게 좋은 분들은 나눠내게 되시는 거고, 나눠냈을 때도 비용이 다 들어가 있고 전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렌트가 편리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자산으로 보면은 사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자산으로 보지 않고 서비스로 보고 기회비용을 많이 내가 이용하려고 보면 렌트가 또 유리하고요. 사고가 났을 때 기준으로 보면 개인이 사고가 나면 사고 이력이 보험에 할인 할증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한 해에 2번 이상 나면 보험사는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서 다음에 갱신할 때 보험료가 올라가고 할인이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따라다녀요. 근데 렌트는 내 차량이 아니고 내 법인차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뭐 안타깝지만 렌트사로 다 기록이 되는 거죠. 나랑은 렌트를 계약한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러면 렌트로 가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개인으로 하면 뭐 심플하죠. 다 내가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되는 거고 사고가 나든 팔든 뭐 중간에 뭐 고치든 이런 거 내가 처리하는 거죠. 렌트의 또 편리한 점 중에 하나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정비라든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내가 풀로 다 케어를 받고 싶다. 그럼 렌트 비용이 올라가면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내 과실로 났을 때는 보험상 렌트가 안 되고 자비로 해야 되는데 그 서비스까지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렌트를 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차가 아니더라도 무상으로 수리기간 동안 대차를 받는 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런 걸 그러면, 안내해 드린 겁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대충 요약을 하자면 네. 개인으로 하면 렌트보다는 할부가 더 금액이 좀 낮아진다.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면은 렌트를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비용 처리를 하니까.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요즘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렌트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옛날보다도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편리함 때문에 그런가요? 렌트 해야 되는 이유가 전기차에서는 확실히 있는 게 지금은 그래도 그 갭이 적어졌지만 개인은 내 주소지에 따라서 지역에서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는데 그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보조금이. 그런데 이제 4명으로 돼 있으면 차를 저렴하게 사겠다, 보조금을 많이 받겠다 해서 어디로 막 이사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좀 사실 현실성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렌트는 전국의 지점이 다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들이 알아서 잘 매칭을 시켜 놓습니까? 내가 결국은 합쳐서 내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차를 나보다 더 보조금도 받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크다. 그래서 그것도 내가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전기차가 등록이 뭐 이런 프로모션도 있고 브랜드에서 해갖고 없어졌다, 보조금이. 그럼 난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어디 함양이나 전라도 어떤 섬 울릉도인데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금융사든 렌트사든 차가 있으면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얘기하기 좀 위험한 거지만 렌트로 돼 있는 차를 악용한
잘못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장기 렌트에선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공유차 같은 경우에 왜 그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청년 또는 청소년, 운전하면 안 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셋 넷이 모여서 공유 차량을 타고 굉장히 무리하게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범죄에도 막 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 때문에 악용하는 케이스가 좀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게 이제 렌트가 내게 아니다 보니까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지만 호기심이라든지 아니면 잘 못 알아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소비자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아니니까. 그런 불편한 사례들도 실제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온라인을 가서 봤어요, 제가. 모델 네. Y하고 모델 3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가격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 봤는데 그럼 여기서 또 내가 뭐 나는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고 비용을 더 줄이고 싶다. 그럼 중고차를 또 생각을 하잖아요. 요즘 또 전기차, 중고차도 SNS에 보니까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중고차를 사면 좋다. 그러면 신차 사는 거하고 중고차 사는 거하고 특히 전기차, 중고차를 산다 그랬을 때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내가 소비자 입장에서 제가 신차를 살까 중고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뭐 만물 박사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이런 거래를 수십 년이죠. 25년 동안 했기 때문에 잘한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안내를 해드릴 수 있다.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포인트에서는 고객들은 더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중고차도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훨씬 새 차보다 네. 낮다. 네.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또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요. 테슬라가 우리 고객님께서 저한테 지난주, 이번 주인가 안내를 한번 받으시고 저는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진짜 관심이 있으면 빨리 계약을 먼저 하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안 하셨죠. 안 했죠. 그 사이에 차는 없어졌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차량이 다 계약이 돼서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제 계약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러면 아까처럼 500 내놓으면 네. 저쪽에서 그러면 차가 없으면 환불해주죠. 환불을 해줘요? 네. 자동으로. 카드 같은 경우가 좋은 게 카드 취소를 며칠 취소를 하면 되니까. 아니면 나 기다리겠다. 그러면은 기다리면 이제 자세히 얘기는 쉽게 표현해서 안 해주지만 이미 다음에 판매할 모델들이 한국엔 다 도착을 해 있기 때문에 할인이 없는 신형 모델을 사게 되시는 건데 여기서 뭐 신형이라기보다는 새 모델 2026년식 모델을 사게 되시는 거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죠. 중고차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조기에 어떤 판매 시점이 프로모션에서 다 없어졌다, 새 차가. 그럼 새 차를 사신 분들은 내가 현금으로 산다 이러면 큰 문제는 없지만 그냥 현금 가격에서 가격 차이만 있는 거예요. 얘기 쭉 하신 것처럼 난 금융, 할부, 리스 이런 걸 하겠다 그러면 새 차는 금리가 중고차보다 더 낮게 돼 있어요. 그렇죠. 중고차는 금리가 새 차의 금리보다 더 높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사이트 잠깐 봤는데 한 3%대. 3.몇 특정 금융사이기지만 3, 4% 안에서 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중고차로 가면 2배가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그 재고 금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할 때하고 다세대나 이런 거에 할 때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요. 다르죠. 한도도 차이가 나고 똑같아요. 차도 이게 새 물건이면 리스크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중고 차량인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중고니까 재고금리를 높게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7, 8%대가 제일 저렴해도 7, 8%? 그렇죠. 그리고 이제 차량 연식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이제 시작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를 계월수를 길게 한다. 그럼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경험상 그 이제 미니멈이 7, 8%라고 그랬잖아요. 대표님께서 이제 거래하실 때 경험상 대부분 평균 그러면 이자대가 어떻게 돼요, 중고차는? 7%면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거보다 높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낮더라도 고객 신용도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거래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제가 본 고객 중에 중고차를 4, 5%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없고 아무리 뭐 신용이 좋고 그렇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7, 8이 낮은 거니까 그렇죠. 평균대로 한 그러면 10 봐도 돼요? 10도 올라갈 수 있다? 10도 올라갈 수 있어요. 10도.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치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모든 금융거래는 여러 가지가 연동을 해서
정해지지만 개인의 신용도도 그렇죠. 많이 좌우가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렌터카를 타시는 게 유리하다도 이 부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금리랑 상관이 없는 거죠. 나의 신용도랑 상관도 없고 상관없고. 그냥 렌트사가 돼 있는 기준에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중요 포인트는 금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중고차 가격이 낮아졌는데 이 차는 프로모션이 없을 때 금융사가 사놓은 거다. 그래서 승계같이 돼 있는 제도를 내가 다시 계약자가 바뀌어서 사는 거다. 그러면 차값이 중고차인데도 얼마 전에 그게 프로모션 하기 전에 나갔던 차고 그거를 내가 골랐다 그러면 높은 금리와 높은 차 가격을 받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지만 새 차에 저렴하게 구입한 차 가격에 저금리가 적용된 그 금융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거꾸로 중고차가 비싸지게 되는 거죠. 주행거리가 적고 출고한 지 얼마 안 되고 개월수를 많이 해야 되고 중고금리가 적용되어 있는 그 차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사게 되는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정보의 전달에 따라서 내가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하는 거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없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만 견적서 내가 살 거니까 주세요라고 해서 금리나 뭐 개월수에 따른 내용들을 다 비교해보고 신차가 없어져도 그래도 나 이거 산다 그러면 견적 얼마 정도 될 거냐 아니면 이미 금융사가 구입해 놓은 그 차들의 견적서를 받으면 비교가 확실하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없다 그럼 새롭게 시작하셔도 돼요. 그때는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릴 수도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사실은 중고차를 약간 테슬라 쪽 특히요 약간 배제한 이유가 자동차 리뷰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네. 그걸 보다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새로 나온 모델 Y와 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1세대 모델 Y와 지금 모델 Y하고의 승차감이라든지 어떤 질감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 이게 훨씬 낫다 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모델 3 같은 경우도 차이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그냥 간단하게 그게 차이가 많던가요? 경험상?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차이가 많죠. 왜냐면 구조가 달라진 것도 있고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차체의 구조들이 있잖아요. 뭐 서스펜션 구조라든지 아니면 서스펜션에 달려있는 센서가 감지를 해서 반응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이라든지 내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타보면 느껴지는 거니까 지금 고객님께서는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을 다 타보지 않아서 그렇게 신형이 좋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죠. 구형을 타시다가 신형 타신 사람들의 그런 리뷰 또 전문 유튜버들의 리뷰 그게 만약에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슈화해서 이제 컨텐츠로 만들지 않을 텐데 실제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탄 소감을 말해봐라 그러면 같은 차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테슬라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드웨어는 안 바뀌어도 소프트웨어가 계속 진화하고 바뀌면서 다른 차가 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장점. 이게 두 가지가 다 공존하기 때문에 구형에서 나오는 아무리 뭐 내가 적응이 돼 있어도 신형으로 구조적으로 바꾼 부분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신형을 샀을 땐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뭐 차 잘 관리하고 그런 큰 차이가 나한테는 크게 혜택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계속 바뀌어지면서 그 혜택은 다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일례로 내연기관에서 내가 어떤 뭐 벤츠에 뭐 BMW에 아우디에 내가 원하는 차를 샀는데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들이 아무리 많이 바꾼다고 해서 테슬라의 결과처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혜택이 되고 좋다라고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테슬라를 더 신봉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객관적인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형으로 바뀐 모델 Y 주니퍼는 정말 여러 부분이 개선이 많이 됐어요. 쉬운 표현으로 진동이 없어지니까 소음이 줄어들게 되고 진동 소음이 줄어드니까 승차감이 좋다라고 어른들도 이게 더 좋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것처럼 그거 하나만 개선되더라도 자동차에서는 1, 2mm를 줄이기 위해서도 수천 수백억을 쓰고 그 기술을 적용을 하는데 이렇게 소음 진동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인 거의 느낌을 개선하게 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워낙 조용한 전기차에서 그 또 적은 틈을 개선했다는 거는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가격이 더 낮아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 모델이 고객으로서는 중고차를 할지라도 내가 선택지가 그 전 모델 Y와 주니퍼의 중고 차량 중에 고른다 그러면 거의 99%는 이 모델 Y 주니퍼의 중고 차량을 고르는 게 맞고 재고가 있다 그러면 새 차를 어차피 구매하실 거다 그러면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없다면서요? 없죠.
방법은 있죠. 내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계약하는 거는 안 돼도 안 되고. 그 차들이 어디 다른 고객한테 간 게 아니고 금융사에서 대량으로 구매한 상태의 차를 그 광고 보신 데 중에서 선택해서 하셔도 되고 저한테 문의해서 해도 이 에이전시들이 다 있어요. 누구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다른 건 둘째 치고 이거를 브랜드에서 사면 이제 최적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데 금융 에이전시 그 다음에 뭐 수수료를 받고 서로 거래를 하게 돼 있는 다른 이 위탁 담당자라든지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치면 돈이 더 불어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소비자가 간단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A라는 회사에서 받은 견적서 내가 무이자로 나누게 했던 금액 그 다음에 B라는 회사의 견적서를 갖다 놓고 보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 차이가 그런 유통마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유통마진이 있는 거를 왜 넣었어요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유통마진이 줄어있는 채널에 가서 사시면 되고 그게 귀찮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금방 비교해서 여기는 좀 높다. 높은 데서는 안 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만약에 모델 Y 올휠 드라이브, 모델 Y 롱레인지 지금 있는 재고로 해서 사고 싶다. 가장 좋은 견적서를 좀 주세요. 그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 그걸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표현해서 그렇고 그러면 제가 또 부탁을 드려요. 기존에 알아보신 데서 견적 받으신 게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기준으로 뭐 높다 낮다를 다시 이제 제공해드려서 선택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슨 뭐 편을 갈라서 이쪽이 좋고 저쪽이 좋고 이러려는 의지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봐도 이게 혼돈이 될 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소비자가 이렇게 찾아내면 좋은데 못 찾아내고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냥 그런 계약을 하게 되시면 3년, 4년,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타셔야 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타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 그런 잘못된 선택을 조금이라도 더 고객님한테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안내해 드리려는 목적이니까 전혀 오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제 회사도 아니고 제 차도 아니고 제가 그 거래를 해서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와드리는 입장,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조력자 역할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시간을 내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에 대해서 뭐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나온 견적서를 보고 이렇구나 A, B, C 있으면 A는 이게 좋고 B는 이게 좋고 C는 별로 안 좋아요.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고가 있어서 할부로 제가 샀어요. 그럼 이제 뭐 아까도 캐피탈 말씀 주셨지만 캐피탈 외에 보험사 아니면은 차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안내해 드릴 수 있죠. 다 협력회사가 있으신 거고. 맞습니다. 온라인의 장점도 있지만 이 얘기는 꼭 해드려야겠네요. 보험 가입하실 때 저렴한 메리트가 있다고 해서 다이렉트 브랜드마다 삼성, 현대, DB 이런 브랜드에 가서 공식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회원 가입하고 이렇게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차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보험 약관에 대한 내가 보장받을 수 있고 보상해줘야 되는 거가 다 법이에요. 보험법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보험에 대한 게 어떤 기업에서 하는구나라고 그 부분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험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 있는 헌법, 행정법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규에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메뉴를 보고 골라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물건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고 사람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도 있고 얼마까지 그런 보장을 해줄 건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은 뭐 대물, 대인 그렇죠. 그거를 다 알고 가입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 가입이 됐을 때에는 나는 가입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에 뭐 사람이 충돌하지 않았는데 비접촉 사고가 나고 그게 어르신이고 뭐 관절이라든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그 보험의 한도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내가 현금으로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하다못해 그 브랜드에 있는 상담센터나 이런 걸 충분히 이용하고 질문 응답 이런 데 들어가셔서 게시판 같은 데서 보기도 하고 근데 다 시간이죠 결국은.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설계사 분들 오프라인으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시고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부족한 부분, 온라인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헷갈린다. 이런 것들은 저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제가 채널을 운영 중이니까 뭐 고객이 한번 선택하면 오랫동안 타셔야 되기 때문에 구매 방법,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보험
그 다음에 뭐 차 고장 났을 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혹시 액세서리 네. 액세서리는 돼요? 이제 테슬라는 내연 기관에 뭐 오래된 판매나 제작 기간은 없었으니까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래핑, 뭐 PPF 이런 거 하시는, 도색 이런 거 하실 수도 있고, 이제 휠 타이어 바꿀 때 뭐 좀 더 크게 한다, 접지력을 좋게 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뭐 알리나 테무 같이 안에 실내에 기능은 없고 컵홀더라든지 뭐 가드라든지 휴대폰 거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제가 막 상담까지 할 내용의 대단한 것들은 아니고요. 그런 로직, 어떤 이런 것들이 편리하다 이런 건 또 안내를 해드릴, 본인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게 고르시는 거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겨울에 윈터 타이어 필요하다 그러면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협력회사가 또 있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네트워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모든 걸 다 알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기술이나 이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경험, 노하우 이것도 이제 전문가라고 요즘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오래된 거래를 통해서 검증이 됐다. 스노우 타이어 겨울에 바꿔야 되는데 도대체 뭔 타이어로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폭신폭신하고 좋은 거 이걸로 그냥 감성적으로 고를 거냐. 들어가기 시작하면 복잡하죠. 이게 이 제작 연도가 타이어에 또 언제 나온 거냐. 2월 타이어 써도 되냐. 중고 써도 되냐. 특히 타이어는 네. 사실은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서 왜 흔히 얘기하는 눈탱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싼 타이어를 비싸게 산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뭐 연식이 좀 된 거를 또 비싸게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온라인화 되면 지금 이런 얘기도 그렇고, 뭐 구매할 때, 유지할 때, 뭐 사고 났을 때, 팔 때, 이런 안 좋은 느낌이지만 눈탱이, 그 다음에 뭐 속이는 거, 이런 거를 경험하실 수 있고 경험한 분들도 많은데, 그 전에 얘기가 되면 좋죠. 아, 내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안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사다. 모든 걸 다 한다.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했을 때보다는 선택적으로, 상황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피해가 없고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런 안내는 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잘한 거지만 뭐 소모품이라든가 썬팅 뭐 이런 것도 다 거래하시는 회사가 있으신 건가요? 맞습니다. 다 있고, 중요한 거는 이 거래하시는, 판매하시는, 유통하시는, 뭐 제조하시는 이 회사들이 결국은 고객, 소비자를 기준으로 그런 걸 개발하고 만들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걸 또 이어서 만들고 이러거든요. 신형 모델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판매를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를 많이 이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처럼 얘기 많이 해주시면 이번 편 말고 이후의 편에서도 궁금하신 내용 소소한 거라도 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저도 이래야 아, 지금 소비자들은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원하는구나, 그러면서 공부도 하게 되고 알아보게도 되니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고 다 없다고 하셨지만 재고 있는 딴 데를 좀 알아보셔가지고 모델 Y 롱레인지 그거를 팔보던 렌트던 뭐 하여튼 견적서 좀 해가지고 재고 하나 주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견적으로 잘 사실 수 있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